아파트 그 빌라에 전세 있으면은 뭐 1억이라 전세 내주고 내가 그걸 받아서 뭐 무슨 2억 원처럼 가지고 전세 언제 그러고 하나 할 말 없지만은 그거 가지고 가야하면 돼. 그러다 보면은 2주하고 한 3년 지나면 새 아파트가 벌써 보여요. 보이면 벌써 우리 과학 분양가는 34평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아파트 올라가 도세 가잖아요. 20억까지 있어요. 20억. 저런 거 안 어떻게 팔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분담금에 물먹지 말고 이 지금 충격은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역세권 아닌데도 지금 34평이 15억이죠. 여기 역세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장 오른자 여기면 강남 3구는 아니지만은 이 중구 여기 핵심 대기잖아요. 밑에 서울역도 얼마나 변화됩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용산 민족공이죠. 제가 이쪽 일대 용산구 이쪽 여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입지도 좋고 또 이 신통 이 개발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15년, 20년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뭐 재개발 못해요. 아니라 마는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합원들이 분열되지 않고 패턴 뭉쳐서 사업을 신속히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거 하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잘 팔아서 하다 보면 여러분 분량도 줄이고 나중에 입주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은 마음도 급해지시겠지만 어쨌든 좋은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질문 이번에 말씀하시고 질문을 받을까요? 예. 질문 생각했다 질문하세요. 일단 뭐 준비하신 뭐 다 일단 내렸다 말씀하신 거죠? 예. 어쨌든 우리 발표 앞으로 했으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정 평가 일단 잘 받아야 되고요. 전에 또 감정 평가 꼭 이슈만은 아니지만 추정 분담금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감정평가사분 오셨으니까 궁금하실 만한 사항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야 뭐 사실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개별 토지등 소유주 분들 입장에서 감정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두거나 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이 있다 그러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감정평가법이 선정의 이원화 이렇게 있잖아요. 이원화. 그 1번 보면은 여기 평가 법인을 아까 이제 구청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관리처를 위한 안전정보 평가는 구청에서 선정해서 그게 평가하고 또 조합에서 이게 진행 과정에서 평가할 건이 한 4-5개가 있습니다. 그건 조합에서 평가사를 두 군데 선정해요. 그 평가 어떤 거 평가냐면 사업시에 인가하기 전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에 관한 이제 그 도로들 있잖아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기부 체납할 땅들이 있어요. 공원이라든가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그런 평가를 조합에서 선정한 평가사 두 군데가 이 재개발 그게 제일 먼저 평가를 해줘요. 이게 첫 사업 평가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 구청에서 선정 평가사가 종전선화 평가할 때 이거 첫 사례다 보니까 평가 전리다 보니까 이것도 감안해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의 선정 평가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현금 정산자 아까 비난시장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합에서 이제 두 군데가 한 군데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제 그러면 아까는 청산자는 조합이 하나, 청산자가 하나, 서울시가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법인세 평가라고 법인세 우리 얘는 잘 아실 건데 법인세라는 게 조합이 법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남은 것은 일반 분양이 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가. 일반 분양 수입은 과세 대상 수입이에요. 정부에서 세금을 떼요. 법인세로 떼요. 조합이 법인이다. 그게 이제 200을 계산이 되면은 24%를 내요. 그 법인세를 내가 조합들 많이 해드렸어. 그거를 평가를 안 하면은 다시 평가를 안 해서 하면은 그걸 이제 조합원들 출자 개념으로 봐가지고 평가를 안 하면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우리 출자자산 비용을 빼는데 이 평가는 사업적 인가의 기준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 기준이다. 그럼 사업적 인가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니까 보니까 그 주변 시세를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출자자산을 시가를 대폭 올려서 사실 이제 우리 그 세무상 이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상 이익이 200억인데 다시 이제 우리 조합원들 출자자산 평가를 시가를 대폭 올려서 세무상 이익을 그래서 50억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 법인세 법에도 있고 우리 조세 과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줘서 평가로 인해서 평가 안 한 게 아니라 평가로 인해서 그러면은 200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24%면은 한 50억 내야 되는데 50으로 떨어지면은 한 10억만 내야 돼요. 이런 평가를 또 조합에서 진짜 평가사업 공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일반 분양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반 분양이 나오면은 여기 이제 시공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1 이 옆에 있는 프로죠. 대우 프로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연역 기회예요. 아연역 프로조인가 그때요. 여기가 아마 2016년인가 뭐 건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일반 분양을 대우에서는 한 1,970만 원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조합이 한번 방문했더니. 근데 이제 그때 2014년도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분양가 상한제 있어요.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이 정비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우에서는 빨리 분양을 하자. 공사비 해수해 가려고. 그러니까 1,95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고 지금 흐름이 분양 상한제 내년에 풀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분양가를 한번 잡아서 대우하고 한번 협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를 산정했냐면 2,250 정도 일을 했어요. 그때 이 부가연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비리율이 뭐 80%, 100%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2,250 정도 올리니까 비리율이 이제 100%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시공사들은 사실 이 고급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조합원들은 사실 마지막 첫 이익이니까 마지막에 재개발사 이익인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분양가를 제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도 평가사들이 전부가 시각에 선정을 해서 우리 중림동에게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한 업무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전에 말씀하신 나중에 이제 구청에서 나오는 종전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받을 수 있는가 팁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평가사들이 이 조합이 있을 것이고 평가사들이 이제 선정돼서 오면은 뭐 평가사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일단 평가사를 초빙을 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평가사님 많이 우리 교육을 맡게 돼서 연구할 생각하고 우리 중대사업 평가 금액에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스피합니다. 우리 체계적으로 좀 일정도 모든 집을 좀 봐서 조합원 간에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있으면 나는 관심할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 불만이 없도록 세밀히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시세에 너무 지나치게 동그랗지 않게끔 이런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면은 이제 수리 문제를 말씀드려요. 수리. 뭐 30년 되다 보면은 거치지 않은 집이 없잖아요. 거치지 않은 집이 없어.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집이 이제 뭐 도배장판 안 하면 전세도 못 주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20년 지난 주택 도배장 안 하면 세입자 들어옵니까? 도배장판 뭐 보일러가 없으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보일러, 뭐 싱크대 뭐 교체 그런 정도. 이거 이제 그 영어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수익적. 임대를 하고 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지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건축물 대장에 1980년대이셨으면은 그 당시에 건물 구조가 벽돌전에는 아까 600만 원에다 거의 40년 지난 감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리 상태도 일단 보는데 근데 이제 반응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건물에 대한 그 어떤 그 골조 있잖아요. 벽체, 골조, 옥상 물이 막 새서 절대 다 그대로 방수.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내벽에 뭐 예를 들어서 블록주 있는데 풀어내고 적선을 보호한다. 그런 건물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을 해요. 그 정도를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찰학과라고 그러죠. 관찰학과에서 제조학과에 반영한 학과가 있냐면은 이 30년 지난 것을 또 25년 지났다, 20년 지났다라고 해서 관찰학과에서 내용 연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반영해주는데 일단 그런 지출들은 가급적이면 세금 계산서를 할 또 비용이 되잖아요. 뭐 계산서를 큰 금액을 끌어놓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놔서 나중에 나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 나도 어디 수리한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 가지고 계시다가 평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싱크대든 화장실 뭐 털어내고 화장실 수리하는데 뭐한 5,000원 한 500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그 해당 평가사가 이제 판단할 거예요. 이걸 반영을 할지 아까 얘기했던 수익적이냐 자본적이냐 평가사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반영 여부. 예를 들어서 1층이 베란다가 있었는데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거실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반영 안 하는 평가사도 있죠.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영수증이 안 받아냈습니다. 일단은 주장은 당연히 하셔야죠. 사실 그 수리를 10년 전에 했다. 사실 영수증은 오래돼서 찾아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평가사에 다 기재를 할 겁니다. 당연히 수량을 주장을 하셔요. 주장하시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밖에 뭐 담장이라든가 뭐 나무를 평가를 안 해주느냐 예전에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집은 단독주택인데 화단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 너무너무 돈을 엄청 뭐 잘 놨더라고. 적용성 막 깔아놓고. 그래서 그분 저하고 기다리시면 했는데 왜 이 화단 평가를 안 해줬냐라고 막 항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평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하고는 기다리시면 그래서 청산자는 그걸 해주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좀 말씀드리면은 빌라가 이제 쭉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데 문의가 많이 나거든요. 리모델링이 이제 그 천지 차이야. 벽지에서 나는 사람도 있고 천지 차이야. 근데 원칙은 이 공동주택은 수명을 같이 해요.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서 뭐 벌써 보건했다고 해서 수명을 예를 들어서 50년이라 하지만은 오래 쓰겠다는 일은 바뀔 없지만 이 공동주택은 중간에 깨있는 주택만 뭐 1년 있다고 해서 그 수명이 더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수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일체 그 리모델링 부분이 많이 안 되는데 다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한 확장 있잖아요. 확장. 빌라도 확장. 그 부분은 저는 반응해요.
왜냐면 그 부분이 결국은 사실상 확장 하나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들어. 또 매가에 거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줬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예, 평가사님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용을 집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집수하셨어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눠요, 법적으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감정평가의 원칙도 반영이 안 됩니다. 도배 중에서 딱 반영 안 돼요. 자본적 지출, 격체 구조를 바꾼다. 뭐 다른 구조상의 어떤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보강을 했다. 반영돼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이 지출 증빙이 있어요. 없으면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지출하셨으면 반드시 지출 증빙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평가사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싱크대나 그 보일러나 그건 반영이 안 되네요. 그런 경우 진짜 많죠. 내부 수리 반.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지출이었어요. 집안에 내 집안에 내부 수리 단순한 이도에다 10조 참고로 이제 제 경험 말씀드리면은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입자들이 나간 경우 많잖아요. 지하에 요즘 뭐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상으로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지하가 가옥으로 나눠져 있는다면은 창고, 물치 뭐 그런 거 특히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공부부가 또 실제를 현황을 중요해서 설사 그래서 지하들이 사실 이제 실제 가깝더라도 조금 이제 평가 나온다 그러면은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됐던 그런 공간이라면은 해주면은 평가사들도 사람인지라 보는데 인상을 그렇게 하면 뭐 도착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미줄 있고 뭐 안돼 방치됐으면은 지하가 뭐 통보처럼 뭐 물이 쌓여 있으면은 지하에 대한 가격이 별로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말씀 아까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구조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구조 개선에 대한 지출은 내가 효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층에서 좀 구조 개선 진행했다고 해서 1, 2, 3층짜리 빌라인데 그 빌라 전체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감정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수리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세우고 하셔서 집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재개발 때 어차피 쓰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집수리 비용을 들였는데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안 되면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옥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옥탑에 그 샤시를 했다든가 그거를 평가사님이 한번 보여주시죠. 옥탑이 이제 물탱크실도 있고 아니 살림을 이제 세를 줬다고 치면 그 이제 고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옥탑이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으면 평가 대상이 안 돼요 일단 안 됩니다. 그거가 이제 그건 불법 정책으로 이제 단속해서 평가 대상이 안 되고 옥탑에 이제 실제 이제 방으로 되고 있으면은 저기 물탱크다 돼. 원래 물탱크실인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것도 좀 듣기에 좀 거북스럽겠지만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세부기에서 이제 주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쓰고 있다고 이제 평가자를 판단해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벌조 기준으로는 평가를 하지만 주택 가격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고 있는 기준에 베란다에 사실 같은 건 다 주택에 포함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 하게 되면 새로 하게 되면은 넓어가지고 새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창을 얘기하시나요? 바깥에 아니 외부 계단이 외부에 썼는데
이제 샤프를 해가지고 길을 안 세게 했다든가 그러니까 주택을 보면은 주택을